어머니, 그래서 제가 뭘 했습니까? 괜히 무대에 서겠다고 해서 이런 망신만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 건반 위에서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스며든 낡은 문화센터는 오래된 나무 냄새와 먼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복도 벽에 걸린 안내판은 기울어진 채 삐걱거렸고 사람들은 바삐 지나치며 저를 힐끗거릴 뿐이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다 한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건반의 하얀 빛이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문을 열자 어두운 방 안에 낡은 피아노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순간 관리인이 따라 들어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저거 고장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음도 다 안 맞고 쓸모도 없습니다. 그냥 창고에 둔 겁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마치 제 삶을 향해 낡았다, 쓸모없다,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건반을 눌렀습니다. 먼지가 흩날리며 삐걱거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 낡은 소리는 제 심장 깊숙한 곳을 울렸습니다. 눈앞에 20살의 제가 떠올랐습니다. 무대 위에서 드레스를 입고 건반을 두드리던 그 시절, 피아니스트의 꿈을 품었지만 가난과 생활 때문에 접어야 했던 젊은 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속삭였습니다. 정화야, 그때 왜 그만두었니? 조금만 더 버텼다면. 눈시울이 붉어지려던 그때 뒤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녀 수빈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계셨군요. 피아노 치고 있었어요? 할머니, 멋있어요. 그 말에 제 굳어있던 가슴이 순간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관리인의 비웃음이 곧 이어졌습니다. 에이, 그냥 취미 삼아 몇 번 건드려 본 거겠죠. 요즘 애들은 뭐든 신기해 하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아노가 아니라 제 인생이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주먹이 절로 움켜쥐어졌습니다. 마음속에서 조용하지만 뜨거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니야. 난 그냥 건드려 본 게 아니다. 나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다. 낡은 건반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오래전 꺼졌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회한,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작은 희망이 뒤섞인 불씨였습니다. 낡은 방 안에 삐걱거린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에는 잊혀진 삶을 되찾고자 하는 영혼의 떨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문화센터에서 돌아온 저녁, 저는 오래된 앨범을 펼쳐보았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제가 있었습니다. 좁은 방 한켠에 놓인 중고 피아노 앞에서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웃음은 이제는 낯설고 아득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안경을 고쳤으며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꿈이 있었지.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바쁜 일과를 마친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제 손에 들린 사진을 보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또 옛날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런 거 잊으셔야죠. 이 나이에 피아노가 무슨 소용입니까? 그냥 편히 지내세요.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못한 채 사진을 앨범 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 앉은 손녀 수비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아빠, 왜 그래요? 할머니가 피아노 치면 얼마나 멋있는데요. 저 오늘 문화센터에서 들었어요. 진짜 멋있었어요. 수빈의 눈빛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 안에 아직 빛나는 무언가가 있다고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며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저는 몰래 거실로 나가 작은 전자 키보드를 켰습니다. 손가락은 굳어 있었고 악보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건반을 누르는 순간 몸속 깊이 숨어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 같았지만 제 귀에는 희미한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러 피아노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어제와 같은 먼지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눌렀습니다. 첫 소리는 엉망이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옛날에 외웠던 곡의 멜로디를 더듬었습니다. 틀리고 멈추기를 반복했지만 시간은 어느새 훌쩍 흘러가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수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지켜보고 있었는지 아이는 두 손을 모은 채 제 연주를 따라 허밍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주를 마치자 수빈은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진짜 대단해요. 제가 영상 찍어도 돼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괜히 올리면 사람들이 비웃을 거다. 아니에요. 요즘은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해요. 할머니가 얼마나 멋있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망설였지만 아이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수빈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편집해 짧게 올렸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영상 속에는 서툴지만 진지하게 건반을 두드리는 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휴대폰에서 알림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좋아요가 벌써 100개 넘었어요. 수빈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댓글에는 이런 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손끝에서 인생이 보입니다. 눈물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 생각나요. 더 듣고 싶어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혹시 이게 잠깐의 장난 같은 건 아닐까? 사람들이 곧 실망하지 않을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결국 영상을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관심 좀 가져주니까 다시 피아노 한다고 나서시려는 겁니까? 이제 제발 조용히 사세요. 그 말은 제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나이가 많다. 하지만 아직 살아있잖니. 그리고 내 인생이 아직 끝난 건 아니지 않겠니?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속삭였습니다. 저 나이에 무슨 피아노래. 한번 관심 받으니까 신이 난 거지. 그 말들이 귀에 들어왔지만 저는 더 이상 귀를 막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불씨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건반을 누를 때마다 저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손가락이 굳어 아팠지만 그 아픔조차도 희망으로 변해갔습니다. 언젠가 무대 위에 다시 서고 싶다는 생각이 아주 작게나마 제 안에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수빈이 올린 영상은 생각보다 더 빨리 퍼져나갔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 조회수가 1000을 넘기고 낯선 사람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어머니의 연주에서 세월의 무게가 들립니다. 계속 올려주세요. 더 듣고 싶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끝으로 화면을 스르르 내릴 때마다 낯선 이들이 남긴 따뜻한 말들이 제 눈에 새겨졌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이거 그냥 일시적인 관심 아니야? 사람들이 잠깐 신기해서 본 것뿐일 거야. 그날 밤 휴대폰 불빛이 방 안을 밝히는 동안 저는 뒤척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덮쳐왔습니다. 며칠 뒤 수빈이 환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댓글 보셨어요? 어떤 분이 직접 연주를 보고 싶대요. 지역 축제에서 작은 무대가 있는데 혹시 나오실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내가 무대에? 지금 이 나이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수빈은 단호했습니다. 할머니는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한대요. 그 말을 듣자 제 마음 한쪽이 흔들렸습니다. 오랜 세월 잊고 있던 무대의 꿈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손끝이 떨리고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무대에 오른다는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호야, 수빈이가 그러는데 내가 지역 축제 무대에서 피아노를 쳐볼 수도 있을 것 같구나. 아들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괜히 나가서 실수라도 하시면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그냥 조용히 계세요. 왜 쓸데없이 욕심을 내세요? 그 말은 제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내 말도 맞다. 나도 겁난다. 하지만 이대로 끝내고 싶지는 않구나. 한 번쯤은 다시 무대에 서보고 싶다. 아들은 말없이 한숨을 쉬며 자리를 떴습니다. 혼자 남은 식탁 위에서 저는 식은 국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모두의 말대로 웃음거리가 될까? 그날 밤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끝이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멜로디는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음은 자꾸 틀리고 손가락은 굳어졌지만 마음만큼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며칠 뒤 문화센터에서 연습을 하던 중 낯선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몇몇 주민들이 문틈 사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분이 영상에 나온 할머니래. 저 나이에 무슨 피아노야. 괜히 관심 받고 싶은 거겠지. 근데 저 손끝 좀 봐. 서툴러도 마음이 전해지네. 등줄기가 서늘했습니다. 건반 위에 올린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수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그냥 쳐요. 저만 보고 치세요. 그 말에 용기를 얻어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건반 하나하나에 지난 세월이 묻어났습니다. 연습이 끝난 뒤 수빈이 저를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진짜 무대 준비해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의상도 고르고 곡도 같이 선택해요. 저는 웃음 지었지만 속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수빈아, 할머니가 무대에 섰다가 실수하면 어떡하니? 그럼 사람들이 웃을 거야. 웃으면 어때요? 그래도 할머니는 무대에 선 거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아이의 말이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도전하는 거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아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굳은 손가락. 하지만 그 뒤에 비친 눈빛은 오랜만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번이 마지막 일지라도 내 인생에서 놓치고 싶지 않다. 지역 축제 무대에 서기로 한 소식은 금세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동네 행사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무대에는 화려한 조명이 달리고 리허설만 해도 사람들이 오가며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리허설을 마친 후 무대 뒤에서 누군가 제 뒷담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이 영상에 나온 할머니래. 인터넷에서 잠깐 화제라지만 무대에 서긴 무슨. 그러게 말이야. 이런 건 젊은 애들이 해야지. 괜히 구경거리 되는 거 아니야?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고 방금 전까지 마음을 다잡았던 용기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무대 뒤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속삭였습니다. 내가 괜히 여기에 온 건 아닐까? 모두의 말처럼 그냥 웃음거리가 되는 건 아닐까? 그때 수빈이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두렵죠? 근데 저 믿으세요. 할머니는 절대 웃음거리가 아니에요.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아이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다시 힘이 조금씩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자 또 다른 갈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아들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두세요. 이번 무대 나가시면 우리 가족만 창피해집니다. 그냥 취미로 치는 거면 몰라도 공개적으로 연주하는 건 무리예요. 순간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도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 무대에서 실수라도 하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괜히 인터넷에서 또 다른 이야기거리로 오르내리면. 그 말은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불안하고 무대에 서는 게 두려워. 하지만 이 나이에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 내 삶에서 마지막으로 도전할 수 있는 순간일지도 모르니 그걸 놓치고 싶지 않구나. 아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은 식탁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손에 힘이 풀려 젓가락을 떨어뜨렸지만 마음만큼은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연습을 하기 위해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는 이미 몇 명의 주민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연주를 지켜보다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소리 들어봐. 틀린 음이 반인데 무대에 서겠대. 사람들이 괜히 관심 줬더니 기고만장해진 거지. 그 말들은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제대로 건반을 누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연주를 멈추자 그들은 어깨를 으쓱하며 방을 나갔습니다. 빈 방에 혼자 남아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아야, 넌 또다시 포기할 거니? 이대로 주저앉을 거니?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수빈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눈가가 붉어진 제 모습을 보자 가볍게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저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제가 할머니 옆에 있잖아요. 무대에서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냥 해보기만 하면 돼요. 그 말은 얼어붙은 제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폈습니다. 저는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다. 실수해도 괜찮다. 중요한 건 내가 무대에 선다는 거지.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다시금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손가락이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악보를 외우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만약 무대에서 손이 굳어 멈춘다면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밤새도록 건반을 두드렸습니다. 틀리고 멈추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손끝은 점점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안은 여전히 제 옆에 있었지만 그 불안이 오히려 저를 연습하게 만들었습니다. 비웃어도 좋다. 실패해도 좋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게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 저는 스스로와 끝없는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불안은 제 발목을 붙잡았지만 동시에 저를 앞으로 밀어붙이는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축제의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단정히 빗었지만 손끝이 계속 떨려 머리카락이 몇 번이고 삐져나왔습니다. 옷장 문을 열어 오래 입지 않던 옅은 베이지빛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무대에는 어울리지 않을지도 몰랐지만 오늘만큼은 제일 깔끔하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무대 뒤 대기실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젊은 가수들이 노래를 준비하고 아이들이 전통 무용 의상을 입고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저는 유난히 낯설고 작아 보였습니다. 몇몇은 저를 힐끗거리며 속삭였습니다. 저분이 그 영상에 나온 할머니래. 과연 제대로 칠 수 있을까? 귀끝이 달아올랐습니다. 가슴은 쿵쾅거렸고 다리는 힘이 풀린 듯 무겁게 떨렸습니다. 그때 수빈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긴장돼요? 그냥 저한테만 들려주신다고 생각하세요. 나랑 단둘이 있는 거라고요. 그 말에 겨우 호흡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무대 매니저가 다가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정아님 준비되셨습니다. 이제 입장하세요. 커튼 사이로 무대가 보였습니다. 조명이 쏟아지고 객석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한 발, 또 한 발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관객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분이네 인터넷에서 봤다니까. 진짜 칠 수 있을까? 그 속삭임이 제 귀에 그대로 들려왔습니다. 손끝이 식은 땀으로 젖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괜찮다, 정아야. 이제는 도망치지 말자. 첫 건반을 눌렀습니다. 맑지 못한 소리였지만 순간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음이 이어지자 관객의 웅성거림이 사라졌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세월이 모두의 귀를 붙잡은 듯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멜로디를 이어갔습니다. 손가락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건반을 누를 때마다 지난 세월이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난을 견디던 밤, 아이들을 키우며 희망을 놓지 않았던 순간들, 그리고 잊고 지냈던 제 꿈이 음악 속에 스며 있었습니다. 객석 앞줄에서 수빈이 눈을 반짝이며 저를 응원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 용기를 얻어 조금 더 힘차게 건반을 두드렸습니다. 한 곡이 끝나자 객석은 고요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모두가 실망한 것은 아닐까? 그러나 바로 그 다음 한 아이가 조그맣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브라보! 멋집니다, 어머니. 순식간에 박수 소리가 커져 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몇몇은 눈가를 훔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음거리라던 시선들이 이제는 따뜻한 존경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건반 위에 떨어진 눈물이 반짝이며 흔들렸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단순히 한 번쯤 다시 제 꿈을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객들은 다시 박수를 보냈습니다. 무대 뒤로 퇴장하는 순간 제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벅차올랐습니다. 무대 뒤편에서 아들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곁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침묵 속에서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무대가 단순히 저 혼자만의 순간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굳어있던 마음을 흔든 순간이라는 것을. 무대 밖으로 나오자 수빈이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최고였어요. 진짜 최고였어요. 저는 아이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기쁨과 안도와 감동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속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주름은 깊고 머리카락은 희끗했지만 그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불씨가 이제는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축제 무대의 박수갈채는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 손녀의 환한 얼굴, 눈물 고인 아들의 눈빛까지 그 모든 순간이 제겐 한편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달콤한 기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작은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역 노인회에서 마련한 행사였는데 축제에서의 연주가 화제가 되며 저를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무대는 축제 때보다 훨씬 작고 소박했지만 오히려 더 긴장이 되었습니다. 축제 무대에서는 모르는 이들이었지만 이번엔 동네 이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기대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대에 앉아 손을 건반 위에 올렸을 때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곧 손가락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첫 음부터 삐끗하더니 두 번째, 세 번째 건반마저 엉뚱한 소리가 났습니다.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끝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순간 객석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거 봐, 역시 한번 반짝했던 거지. 괜히 욕심내다가. 그 말이 제 귀를 찔렀습니다. 더 이상 건반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악보가 흐릿해졌습니다. 뒤편에서 수빈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라고 입모양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눈물이 차올라 아이의 얼굴조차 똑바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연주를 이어갔지만 곡의 절반도 가지 못해 결국 손이 멈췄습니다. 객석은 어색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는 박수를 치려다 말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군 채 무대를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대 뒤로 돌아온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제가 뭘 했습니까? 괜히 무대에 서겠다고 해서 이런 망신만 당하는 거예요. 그 말은 제 가슴을 날카롭게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꾸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눈물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방 안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축제 무대에서의 환호는 마치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앉아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역시 나는 이제 늙었다. 다 끝났다. 괜히 욕심부린 거지. 목소리가 떨리며 흘러나왔습니다. 스스로에게 내린 잔혹한 판결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무대 위에서 멈춰버린 제 손가락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객석에서 흘러나온 웃음소리와 아들의 차가운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새벽녘 이불을 끌어안고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피아노 따윈 잊고 조용히 살았어야 했는데 왜 괜히 마음을 흔들었을까? 며칠 동안 저는 문화센터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건반 위에 손을 올리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수빈이 몇 번이고 방으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한번 실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수빈아. 할머니는 이제 안 되나 봐. 내 손이 예전 같지가 않구나. 수빈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그날 연주 너무 좋았어요. 중간에 멈춘 것도, 눈물 흘린 것도 다 할머니 같아서 더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두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웃음조차 지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너져 내린 벽을 세울 힘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초라하게 끝나는 걸까? 꿈을 다시 붙잡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게 오만이었을까? 별빛조차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무대에서 받은 모욕과 자책이 제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실패의 기억은 오랫동안 저를 올감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거울 속 제 모습은 점점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피아노를 다시는 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손끝은 여전히 건반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애써 외면하며 지내던 어느 날 수빈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번 주에 복지관에서 작은 음악회가 열려요. 어르신들이 함께하는 자리인데 할머니도 나가주셨으면 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이제 무대에 설 자격이 없어. 지난번처럼 또 실수하면 어떡하니. 수빈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무대는 잘 치는 사람이 서는 게 아니라 진심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서는 거래요. 전 할머니가 그 무대에 꼭 서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제 가슴 깊은 곳을 두드렸습니다. 진심을 전하고 싶은 사람.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 더 해보자. 음악회 날 무대 앞에 앉자마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객석에는 나와 같은 노인들이 많았고 젊은 가족들이 함께 와 있었습니다. 그 속에 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긴장과 걱정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았을 때 손끝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지난번 무대에서 멈춰버린 순간이 떠올라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눈을 감자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날 좁은 단칸방에서 제 연주를 들으며 미소 지어주던 남편. 정화야, 내가 건반을 칠 때가 제일 행복하다. 그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눈을 뜨자 수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두 손을 모은 채 제게 온 마음을 담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저만 보고 치세요. 저는 천천히 첫 건반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도 삐걱거렸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음이 이어졌습니다. 점점 손끝에 떨림이 가라앉고 멜로디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연주가 절정에 다다르자 마음속 깊은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보냈던 시간, 아이들을 키우며 흘린 눈물, 그리고 잊고 있던 제 꿈. 모든 감정이 건반 위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건반 위에 떨어진 눈물이 반짝이며 울림을 더했습니다. 객석은 숨죽인 채 제 연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마지막 화음을 치자 정적을 깨는 듯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의 박수였지만 곧 객석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훔치며 손뼉을 쳤습니다. 손주들은 두 팔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최고예요. 할머니 사랑해요. 저는 무대 위에서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 꿈을 잊고 살았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늙었다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았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의 주인공이라는 것을요. 관객들은 더 큰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그 박수는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저와 같은 삶을 살아온 많은 이들의 공감과 위로였습니다. 무대를 내려올 때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어머니의 용기를 몰라봤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민호야.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다. 그 순간 무겁게 짓눌렀던 모든 슬픔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리는 듯 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무너졌던 자존심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음악회가 끝나고 며칠 동안 저는 마치 꿈을 꾸는 듯 했습니다. 집 앞을 나서면 낯선 사람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음악회에서 연주하신 거 봤습니다. 감동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얼굴이 붉어졌지만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달라진 건 가족들이었습니다. 아들은 매주 주말이면 어김없이 제 집에 들렀습니다. 전에는 늘 바쁘다며 전화를 짧게 끊던 사람이 이제는 식탁에 앉아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며느리도 조심스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몰라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 자주 함께 할게요. 그 순간 눈물이 고였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나도 너희에게 말하지 못한 게 많았다. 이제라도 서로 마음을 나누면 되지 않겠니? 손주들은 학교를 마치고 제 집에 달려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치는 거예요?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고 건반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그 소리마저도 제겐 선율처럼 들렸습니다. 괜찮다. 천천히 즐기면서 치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래전 제가 아이들을 키우며 들었던 그 시절의 소란스러운 웃음이 다시 돌아온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수빈이 두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꼭 하셔야 해요.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힘을 얻을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신문 기자 앞에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젊을 때 피아니스트의 꿈을 가졌지만 생활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오랫동안 그 꿈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늦게라도 다시 건반을 잡으니 제 안에 아직 불씨가 살아있더군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기사는 지역사회에 작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복지관과 학교, 심지어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강연 무대에 섰습니다. 저는 단지 피아노를 다시 잡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제게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하십시오. 꿈은 언제든 다시 꽃필 수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객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그동안 접어둔 그림을 다시 시작해야겠어요. 저도 오래전에 포기한 공부를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그 말들이 제게 또 다른 힘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 집으로 돌아오면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별빛이 쏟아지는 것을 바라보며 조용히 건반을 눌렀습니다. 소박한 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손끝에선 여전히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지만
그 무게는 더 이상 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깊이를 더하는 선율이 되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여전히 주름지고 머리칼은 희끗했지만 눈빛만큼은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정화야, 이제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구나. 며칠 뒤 작은 마을회관에서 또다시 연주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번엔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앉아 천천히 건반을 누르자 선율이 부드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관객 속에서 수빈이 두 손을 모아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화음을 치자 저는 피아노에 몸을 살짝 기대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객석에서 터져나온 박수 소리는 제 인생 전체를 감싸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피아노 앞에서 웃고 있는 제 모습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회한을 넘어선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그래, 늦게라도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이제 제 삶은 단순히 과거의 회한으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손녀와 함께 나누는 음악, 가족과의 화해, 그리고 새로운 무대가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이제는 그 뜻을 진심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편안히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 내어 다시 걸어가는 데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며 피아노 건반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그 소리는 제 인생의 새로운 서곡처럼 울려 퍼졌습니다.